인도의 쓰레기 배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렇게 트럭째로 강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 쓰레기는 돌고 돌아 이렇게 인도의 어느 한적한 육지에 모이게 되죠. 이처럼 현재 인도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한 방송사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섰고 한국을 찾았는데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앞서 보여드린 영상이나 사진 외에도 정말로 길거리가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인도의 화장실 문화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쓰레기 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뉴델리와 뭄바이 등 대도시 주변의 쓰레기 산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는 지난 2021년 뭄바이 인근의 18층 높이의 데오나르 쓰레기산을 특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BBC에 따르면 이 쓰레기산은 약 1.2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쌓인 쓰레기의 양만 하더라도 1,60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 산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100년 전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큰 쓰레기 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죠. 이런 쓰레기 산이 인도의 전역에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인도 환경연구기관인 과학환경센터는 과거 연구에서 인도 전역에 3,159개의 쓰레기 산이 있으며 그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만 하더라도 무려 8억 톤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델리 동쪽의 가지 푸르 지역에도 악명 높은 쓰레기 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1984년 문을 열었는데 이미 2002년 수용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 더 쌓이게 됐으며 2019년에는 이 쓰레기 산의 높이는 무려 65m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포구의 산의 모퉁이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죠. 쓰레기 산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인도의 환경에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유해 물질을 비롯해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여 메탄과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내뿜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인근의 하천으로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빈민들은 고철을 찾겠다고 곳곳에 불까지 질러 현재 인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합니다. 인도의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까지 나서서 도시 인근 쓰레기 산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130억 달러 한화 약 15조 4천억 원을 들여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죠. 그러면서 보기 좋은 본보기를 찾아 나섰는데 그중 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에 속한 산사드 TV 채널에서는 과거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게 되면 먼저 한국은 한때 음식물 쓰레기의 고작 2%만 재활용했지만 현재는 95%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길거리나 휴게소 등에서는 색깔별로 일반 쓰레기, 종이팩,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이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고도로 조직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 역시 지자체 수준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일반 쓰레기와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이 잘 이뤄지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또 한 가지의 예로 종량제 봉투가 한국에서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일반 쓰레기를 구분합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놀라곤 하죠. 인도도 그렇지만 유럽 역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하나의 봉투에 비닐, 캔, 플라스틱 등의 모든 쓰레기를 담아 버리곤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추적하기 위한 카메라까지도 설치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시행되는 한창 초창기 시기였죠. 그리고 이 때문인지 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까지 1년 동안 무려 18%가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약 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4년에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이 1994년보다 14%가 줄어들었으며 재활용률은 1994년보다 34% 높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마저도 비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부산, 김제 등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여 가축의 사료라든지 전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를 꾸준히 가꾸어 나가고 있죠. 더구나 해외에서는 한국 남은 음식 포장에 대해서도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를 제외하면 가게 내부에 포장 용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 된다는 점 역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 운동이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한국을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더욱이나 한국의 이런 남은 음식 포장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죠.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한 TV 채널에서 한국에 취재온 영상에 대해 리뷰해드렸지만 사실은 CNN, BBC 등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취재해갔습니다. 비단 단순 취재도 아니고 한국의 분리수거를 배워야 한다면서 말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이 행동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슈가 되고 또 배워야 할 점으로 꼽힌다니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한국에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일상에 이것을 유입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10년 후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플라스틱에서 전기로 또 비료와 연료로 바뀐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 놀랍다. 한국은 분리수거도 참 잘하고 있다니 놀라운 걸. 난 분리수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분리수거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지도 난 전혀 몰랐어. 난생 비닐과 플라스틱을 가려서 버려야 한다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길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세요. 깔끔해요. 물론 비도덕적인 사람이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쓰레기를 치워버립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놀란 게 한국인들은 손에 뭘 하나씩 쥐고 다녔어. 그리고 내 한국인 친구 또한 다 먹은 캔을 버리지 않고 손에 꼭 쥐고 다니더라. 내가 뭐냐고 물으니 쓰레기통을 찾는 중이라고 하더군. 이런 도덕적인 한국인들이 세계에 수출됐으면 좋겠어. 정말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전자 폐기물에 대한 이런 우수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색할 필요가 있나?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해. 굳이 10년을 더 돌아갈 필요는 난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 가정과 지자체 수준에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면 쓰레기 분리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행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아무래도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모두 알려줘야만 할 거야. 그래도 한국을 따라하면 되니까 한국보다 시간은 꽤 단축이 될 거야. 한국인들이 한다고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는 평생을 분리수거를 모르고 살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 몸에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이것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